안녕하세요. 즐거운 책방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에세이 책을 가지고 왔어요. 어떤 책이냐면요, 나는 어른이 되어서도 가끔 울었다 라는 책이에요. 나는 어른이 되어서도 가끔 울었다. 이 책은 투에고 작가님이 쓴 에세이인데요. 투에고라는 이름으로 여러 권의 책을 쓰신 작가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이 책은 이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경험했던 그런 외로움이나 슬픔, 상처, 그러한 것들이 왔을 때 자신이 경험했던 그런 내용들, 그런 경험을 통해서 얻은 그런 생각들, 그런 부분들을 담은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누구나가 다 이러한 경험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으면 아, 나도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나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하면서 공감이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그런 이야기를 읽으면서 또 치유를 받는 그런 경험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담은 책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책을 읽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약간 기분이 다운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좋은 내용들을, 공감되는 내용들을 골라서 있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네, 지금부터 책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나를 잃어서는 안 돼 라는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한때 혼자 있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다. 다시 혼자 남겨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남아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수시로 떠오르는 나의 우울함을 의지할 곳이 필요했던 것인지, 짐작컨대 크고 작은 상처들이 만들어낸 일종의 후유증이었을 테다. 최대한 많은 이들과 어울리고자 한없이 나를 낮췄고, 타인이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관계의 문을 활짝 열어두었다. 온종일 사람을 사귀고 친밀해지기 위해 애를 썼으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숨 쉴 틈도 없이 만남을 이어가기 일쑤였고, 잠들기 전까지도 손에서 핸드폰을 쉬 놓을 수 없었다. 모든 만남 하나하나에 큰 의미를 부여하며 애썼다. 하지만 점점 지쳐갔다. 나의 마음이 어떤지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상대에게 맞추려 한 탓이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을 감추고 타인의 웃는 표정에만 연연하는 것은 슬프기 그지없다. 그것은 스스로 광대를 자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니까. 상대는 그런 나를 쉬운 사람으로 여겨 딱 그만큼만 대해주었다. 비로소 방법이 잘못되었음을 알아차렸다. 나를 깎아내어 만든 관계는 나의 살을 계속해서 내어 주어야만 유지할 수 있는 것임을. 관계에 내가 없으면 이 관계도 의미가 없는 것임을 말이다. 그것은 분명 언젠가 한계에 부딪히게 마련이다. 너무 애쓰지 않아도 돼 라는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힘이 나질 않는데 자꾸만 사람들은 녹음기처럼 같은 말을 한다. 힘내, 힘내, 힘내 라며. 도대체 왜 힘을 내야 하는 거지? 지난 시간 동안 힘을 내어 살아온 결과가 고작 이런데 어떻게 또 힘을 내야 하는 건지 모르겠다. 기운이 없다면 힘내지 않아도 좋아. 그만하고 싶다면 포기해도 좋아. 어디까지 중요한 건 내 마음이잖아. 마법의 주문이라는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천장에 손이 닿지 않는다. 쭉쭉 뻗어도 온몸을 흔들어가며 도약해봐도 헛수고다. 비로소 더 이상 어찌할 바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다. 사람의 힘으로는
한계에 부딪히는 일이 있기 마련이니 한없이 나약하게만 느껴지는 자신을 마주해야 하는 날이 있다. 만일 그것이 실언이라면 기도하는 일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 오늘도 지그시 눈을 감은 채로 적막한 자신을 달래본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이 밤이 지나고 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이 밤이 지나고 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쓸고 닦고 털어내고 라는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청소란 더럽혀진 것을 깨끗이 하는 일, 생각보다 우리 삶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널브러진 물건들을 가만히 방치할 수는 없으니 틈틈이 치워야 하고 탁해진 공기를 정화하기 위해 시시때때로 창을 열어 환기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서는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없다. 나는 청소를 부지런히 하는 편은 아니다. 그렇다 해서 싫어하지는 않는다. 아무리 생각해도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는 쾌쾌묵은 감정과 근심을 털어내기 위해 청소를 한다. 막상 시작이 어렵지 하고 나면 산뜻함을 느낄 수 있어서 좋다. 그러던 어느 날 자는 방향을 바꿔볼까 해서 방 안에 가구 배치를 다시 했다. 가장 먼저 침대를 옮겼다. 위치를 정하고 들어 올리는 순간 깜짝 놀라고 말았다. 그 속에 쌓여있는 먼지가 어찌나 많던지 순간 아연해졌다. 마치 깊숙한 곳에 있는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기분이었다. 줄곧 나는 괜찮다고 믿어왔다. 다 나았다고, 다 잊었다고 믿어왔다.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그랬다. 하지만 아니었다. 가슴속 보이지 않는 곳곳에 꾸역꾸역 감춰놓고 있었던 거였다. 나름대로 감정 정리를 잘해왔다고 믿어왔는데 그건 단지 보이는 부분뿐이었다. 깔끔한 겉모습과 달리 침대 밑에 먼지가 숨어 있었던 것처럼 말이다. 사실 청소는 해도 끝이 없을 뿐더러 잠깐 손을 놓으면 금세 더럽혀진다. 그건 마음도 마찬가지다. 매 순간 자각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돌이켜보면 그랬다. 누군가의 사소한 말에, 고단한 일과에, 관계에서 오는 상처에, 정말 별거 아닌 일에도 나의 마음은 쉽게 헝클어졌다. 그 속도는 방구석이 헝클어지는 것보다 훨씬 더 빨랐다. 하지만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몰라 겉으로만 멀쩡한 척 해왔던 것이었다. 내 안에 자리 잡은 사념과 상처를 가만히 방치해서는 안 된다. 자신에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 매일 쓸고 닦고 털어내고 틈틈이 비워내야 한다. 그래야만 매일 어지럽혀지는 감정들을 정리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 네. 분갈이라는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반려식물이라는 말이 있다. 움직이지 못하는 식물이라도 생명을 가진 것을 곁에 두고 마음을 다해 기르다 보면 애정과 책임감이 생긴다는 의미일 테다. 어느새 집에는 10여 종이 넘는 식물이 자리 잡고 있다. 다소 삭막해 보였던 흰 공간에
연녹색이 더해지니 자연 안에 있는 기분이 들어 좋다. 화분 속 식물이 그냥 자라는 것처럼 보여도 식물 돌보기란 보통 일이 아니다. 시간 맞춰 햇빛이 잘 드는 창가로 옮겨야 하고 강합성을 위해서는 집안 환기도 자주 해야 하며 시시때때로 화분의 특성에 맞춰 수분도 보충해줘야 한다. 이런 조건들을 세심하게 잘 맞춰주면 식물은 잘 자란다. 관심을 가지고 식물이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다 보면 그 과정이 우리의 인생과 닮았다는 생각이 든다. 갓 태어난 아기가 첫 숨을 내쉬기 위해 울음을 터뜨리듯 식물도 무거운 흙을 뚫고 첫 새싹을 틔우기 위해 무던한 시도를 하고 비로소 고개를 내민다. 충분한 관심과 영양분을 섭취한 아이가 잘 자라듯이 식물도 필요한 양분을 충분히 받는 경우에는 쑥쑥 자라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발육이 더디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이다. 성장을 거듭할수록 토양에 양분이 부족해지고 뿌리가 뻗어나갈 수 있는 공간이 점점 없어진다. 이때 알맞은 시기를 보아 더 큰 화분으로 옮겨 심어야 한다. 그대로 두었다간 시름시름 앓고 너무 추운 날 옮기면 부작용으로 죽을 수도 있다. 그 이치는 마치 우리가 더 큰 곳으로 나아가기 위해 도약하는 일과 비슷하다. 예전에 아라카 야자라는 식물을 키운 적이 있었다. 잎에 생기가 없어 보여 뒤늦게라도 분갈이를 하려고 중기를 들쳐 올렸는데 뿌리가 얼마나 빼곡하던지 가련하기 짝이 없었다. 그 모습은 더는 자라날 공간이 없는데도 이리저리 비집고 틈을 찾아 헤매던 지난날의 나를 연상케 했다. 언제부턴가 변화하는 일이 두려워서 삶의 반경 안에서만 최선을 다했다. 매일 한정된 공간 안에서 새롭게 뿌리내릴 자리만 찾았던 것이다. 그리고는 물을 주고 열심히 가꾸는데 왜 더 자꾸만 시드는 걸까? 라며 나 자신을 책망했다. 이유는 다른 데 있었다. 나는 나를 담은 화분이 이제 나를 담기에 너무 작아진 것이다.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해 때때로 자신의 주변과 시야를 더 넓혀야 할 때가 있다. 물론 시기가 적절하지 않거나 또 다른 이유로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선택은 어디까지나 자신의 몫이다. 모든 것을 이해할 수는 없어 라는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모든 것을 이해할 수는 없어. 타인은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나도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 온실 속에서 자란 화초와 황야에서 자란 잡초처럼 환경의 차이가 있다면 더더욱 서로를 알아가기 어렵다. 행여 마음을 알아줄 거라는 기대에 넋두리를 내뱉어 본들 열의 9의 경우 고적함만 더할 뿐이다. 다만 끊임없이 이해해 보려고 노력할 수는 있다. 그 정도에 따라 깊이가 형성되어 관계가 두터워지니 결코 평범하지 않은 말이라는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결코 평범하지 않은 말. 대학교를 갓 졸업한 후 반년을 무기력하게 지냈다.
일이 너무 풀리지 않아 자괴감에 휩싸여 방구석에 박혀 있는 날이 부지기수였다. 지인들이 간간히 인사치레로 근황이라도 물어볼 때면 내 마음은 크게 요동쳤다. 솔직히 어디론가 숨고 싶었다. 요즘 뭐해? 앞으로 어떻게 할지 생각 중이야.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안 돼. 매번 똑같은 조언이나 응원을 들어야 했다. 그때는 정말 구태여 꼭 무언가를 하고 살아야 하는지 되묻고 싶었다. 어떤 상태인들 그저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면 안 되는 것일까? 1년에 2번뿐인 명절에도 귀에 박힐 정도로 많이 들어온 말들이 있다. 대학은 합격했니? 취업은 어디 했니? 결혼은 언제 하니? 아기 소식은 왜 없니? 뭐가 그리 오지랖이 넓은지 걱정한답시고 가볍게 말을 내던진다. 진정 서로를 위한다면 아픈 곳은 건드리지 말고 보듬어 주어야 할 텐데 헐뜯기 바쁘다. 지나친 간섭과 참견은 관계를 악화시킬 뿐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보다 못하다. 요즘은 흔히 말하는 평범한 삶의 기준인 대학, 취업, 결혼을 모두가 하지는 않는다.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 사는 이도 있고 평범한 삶을 원하지만 꿈처럼 멀게만 느껴지는 이도 있다. 어쩌면 그런 잣대 자체가 잘못된 것인지도 모른다. 자신이 살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모두가 똑같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예컨대 모든 가정이 한 지붕 아래 화목하게 지내는 건 아니다. 내가 아는 지인 A의 부모님은 일찍이 이혼하시고 각자 새살림을 차리고 사신다. 그러다 보니 A는 미웠던 마음과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던 마음 반반으로 자연스레 연락을 끊고 독립해서 산 지 오래다. 그의 깊은 심정까지는 헤아릴 수 없으나 얼마나 힘든 선택이었을지 구태여 묻지 않아도 그 마음이 전해져 온다. 하지만 A는 그런 사실보다 타인이 가족에 관해 물어올 때 더 힘들다고 했다. 정작 자신은 무덤덤한데 솔직히 털어놓자 질문 사례가 쏟아진다. 나중에는 일일이 대답하기도 귀찮아져서 대충 거짓말을 둘러대고 얼버무린다. 참 이상하게도 우리는 대개 부모님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한다. 어떻게 보면 초면에 그런 질문은 신뢰가 아닐까. 오랫동안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가정이 화목하고 평안하다면 일상에서 묻어나오는 것처럼 자신에게는 가볍지만 상대에게는 무거울 수도 있는 말. 그 사실을 인지한 순간부터는 그만큼 조심스러워야 한다. 무심코 내뱉는 말이 상대에게 크나큰 고통을 줄지도 모르니까. 네. 마지막으로 지금 느끼는 고통의 의미라는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갓 20살이 되었을 즈음 어머니의 증세가 일상생활을 하기 힘들 정도로 심해졌다. 그리하여 아버지와 친척들이 모여 상의한 결과 나아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병원에 입원시키기로 결정했다. 차마 그 순간을 직접 마주할 자신이 없어서 그날은 일부러 집에 있지 않았다. 그쯤 많은 사람들이 내게 격려한답시고 건넨 말들이 있었다. 나약해지면 안 돼. 너라도 단단히 정신 차려야 해. 견디다 보면 좋은 날이 올 거야. 그때마다 나는 네, 그럴게요. 저라도 힘을 내야죠. 라고 말했다. 그러나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따로 있었다. 제발 부탁이니 아무 말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병원에 입원한 어머니를 만나고 돌아가는 버스 안. 생각보다 어머니는 덤덤해 보였다. 어머니는 한참을 말했고 나는 조용히 들었다. 한참 동안 넋이 나간 채로 멍하게 차창 너머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았다. 그러다가 나만한 아들과 그의 어머니가 나란히 앉아 정답게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참 별거 아닌 일상적인 대화였는데 혼자 두고 온 어머니가 생각나서 갑자기 슬퍼졌다. 애써 음악을 틀고 볼륨을 높여 이어폰을 귀에 꼽았다. 때론 누군가의 평범한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슬픔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 알았다. 네, 어떠셨어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